안녕하세요. 공부방 선생님의 든든한 파트너 진아쌤입니다. 오늘은 처음 공부방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에서 공부방을 시작하시는지,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자녀가 어린 분들인 경우에 같이 공감해보고, 이 공부방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이 또는 공부방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방을 아이 5살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태어나서 5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독방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도 너무 더 동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밖에 나가도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도 뭔가 낯설고,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그때, 이러다 바보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막 키울 때는 몰랐지만, 조금 아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가 되고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아기가 조금 더 크기 전에 내가 뭔가를 좀 시작해 놓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고민하다가 공부방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놀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혼자 벌어서 뭔가 하는 것과 둘이 같이 버는 것과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성취감도 다르고, 또 나 자신도 당당하고, 그리고 아이가 더 자랐을 때 무엇인가 내가 브랜딩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발걸음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저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뭔가 스스로에게 성취감 같은 걸 좀 느끼게 된 계기가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공부방을 하면서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3가지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보시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공부방, 그리고 자녀 교육 지원의 어떠한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되는 그런 의미에서 3가지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첫째,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공부방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엄마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 방안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적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공부방 운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일상적인 소비만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산 형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에 15평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방 1칸 또는 2칸이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만약에 가족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공부방은 거주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살아요. 사실은 25평, 30평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제일 작은 평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평수에 가장 적은 초기 비용을 투자해서 월세로 공부방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제로에서 시작하겠죠. 천천히 해서 1년, 2년 됐어요. 보통 2년 계약하잖아요. 2년 정도 하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좀 잘 보인다 라는 걸 가늠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차고 내가 좀 홍보가 됐고 어느 정도 브랜딩이 좀 시작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쯤이면 선생님 수입도 안정권에 좀 들어가실 거예요. 전세 자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전세로 바꾸세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전세로만 하지 마시고 대출을 하셔서 집을 또 구입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내 공부방에 온다는 거는 그곳에 선생님 공부방 말고도 많은 공부방이나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부방이 잘 된다. 물론 선생님 또는 우리가 잘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는 어, 장소라는 거죠. 그런 입지 조건은 어디서도 잘 찾기가 막상 찾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한 3년 정도 더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 주변에 상권을 쭉 보시고 상가를 좀 찾아보세요. 그 정도 되면은 내 아이도 좀 컸고 아이가 컸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계속 내 집에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도전 의식에 의해서 좀 여러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도 어려서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아이가 크고 선생님도 계속해서 공부방에 있다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아이들 인원수에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그 3년 정도 사이에 주변 상가를 좀 돌아보시고 부동산에 좀 말씀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상가로 나가시고 그렇게 되면 상가에 나가면 보조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회원 수가 많아져도 선생님이 덜 힘들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방에서 하다 보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받을 수 있는 회원이 한계가 있고 선생님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몸도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나가셔서 자유롭게 내 사무실에서 가족들 눈치 안 보고 일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보시면 공부방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독립은 자녀 교육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 현장에 몸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사춘기 시절에 좀 공부를 힘들어할 때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야간 자습 시간을 조금 줄이고 독서실을 얻어 주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성취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자, 통계청 자료를 좀 보시면요.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초중고 학생 사교육 총액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통계청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거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어때요? 4.3% 늘었죠. 고등학교도 8% 이상 늘었어요. 중학교만 1%로 조금 다소 저조하게 늘어났는데요. 어찌 되었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요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학교급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어때요?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사교육도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수업을 하셔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또 그 환경에 맞춰서 해 나가시다 보면 어, 선,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아 실현도 가능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볼게요. 공부방 운영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고집 센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 훈련도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이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또 그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부방 운영이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며 아이도 자라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만 하는 부모였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팀을 관리하고 그리고 저도 사무실에서 할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퇴근해서 공부방으로 와요. 이제 퇴근이 아니라 공부방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아이 저녁을 부지런히 도시락을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학원 가기 전에 저녁 도시락을 먹고 학원에 갔어요. 그 사이에는 공부방에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6학년 때까지. 엄마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엄마가 오늘은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우리 엄마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더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부방 운영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엄마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공부방, 자녀교육 지원의 원동력, 그리고 자아실현과 아이와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점을 고려할 때 공부방을 운영하는 엄마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녀와 자신을 모두 잘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공부방 운영의 3가지 접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공부방 운영하는 거 그래도 매력 있지 않나요? 정말로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다 보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아이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더 힘들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